안녕하세요. 양판소리 밍보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추공 작가님의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판타지 소설이고 이걸로 리즈를 찍으셨죠. 주인공인 성진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초초초초 먼치킨 주인공입니다. 손진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와서 자신 군대의 병사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사가 된 이들은 성진호를 향해서 무한한 충성심을 갖게 되죠. 주로 나오는 병사들이 있다면 이름이 베르, 이그리트, 어금니, 아이언을 들 수가 있겠네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병사 누구예요? 저는 베르가 성은이 만극한 왕이시여 제일 충성심도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이그리트. 이그리트요? 왜죠? 이그리트가 되게 무뚝뚝한 것 같은데 은근히 속마음 같은 거 외전에서 보면 너무 귀여워요. 최악체 헌터였던 성진우는 이중 던전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른 헌터들과는 다르게 레벨업이 가능해지면서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성진우는 게이트가 생기는 비밀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데 이 소설은 제 최애 소설인데 그 이유가 먼치킨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국가 권력급 헌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또 세지만 또 성장이 더 가능하고 한계가 없고 끝이 없죠. 혼자 군주의 능력상 죽은 것들을 다 자기의 군대로 이렇게 영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지는 점도 멋있었어요. 진짜 캐사기. 네. 그림자 군단 말고도 그림자 군주에 다른 능력들 많잖아요. 막 그림자 위치 바꿔서 그림자 교환. 교환술도 있고 막 그런 다른 군주의 능력들도 정말 사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나중에 완전한 그림자 군주로 각성하면서부터는 쿨타임도 없어지잖아요, 스킬들. 진짜 신이 된 거죠, 그때는. 게이트 사건이 주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한 개의 게이트 사건을 질질 끌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화에 뭐 자신의 그 레벨 볼 수 있는 그런 스탯창이라고 하죠. 그것도 많이 분량을 잡아먹지 않아서 좋았고 주인공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남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로 가니까 그런 것도 시원시원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이런 비슷한 류의 소설에 비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 그런 소설들을 보면은 전 완결 난 거를 거의 보지 못하고 항상 연재 중일 때 끝내서 이런 소설들이 주인공이 점점 세지면서 계속 강한 적들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 지구 넘어서 우주 그리고 막 초우주까지 세계관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잘 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연판 소설의 클리셰들? 이런 소설들을 보면 다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동생 꼭 있고 여동생 꼭 공부 잘하고 그리고 어머니 있으시지만 아프고 병상에 계셔서 치료비를 내야 해서 항상 가난해요. 아버지는 계시지 않아요 보통. 실종되셨거나 사망하셨거나 그러면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온 아이템 엘릭샤 그 유명한 엘릭샤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게 되죠. 이런 소설들은 여자 인물들이 등장하면은 다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이 소설은 막 여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은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이 성진호 주인공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잘생겼는지 여동생한테 물어봤을 때 좀 재밌었어요. 좀 웃겼어요. 내가 좀 잘생겼나? 약간 거울 보면서. 네. 웹툰 보면은 되게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소설에는 미국과 일본이 나와요. 맞아. 항상 일본에 굉장히 일본이 멸망할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성진호 헌터 같은 엄청난 헌터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죠. 그러면 일본에서도 영웅이 되고 한국 생각보다 좋은 곳이었다.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받고 미국도 막 자기만한 강대국이 없다. 우리나라에 오면은 굉장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스카우트를 하지만 항상 거절당하죠. 항상 미국, 일본, 저희 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은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도 몇 번 나오고. 맞아요. 작가님의 지나친 소통의 폐해랄까요? 작가님의 말이 되게 많았죠. 매 화마다 댓글, 베스트 댓글에 항상 작가님의 말이 있었으니까요. 아예 피드백 안 하시는 작가님도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독자들 댓글을 일일이 신경 써주시고 이러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좀 이 소설에서는 안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화의 댓글 보면 내용이 연재가 늦어져서 죄송하다, 지각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안 했으면 욕을 안 먹어도 되는 부분인데 댓글을 남기셔서 약간 사서 욕먹는 느낌? 근데 작가님이 그 댓글 같은데 남기신 거 보면은 되게 글 쓰는 거에 엄청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글 쓰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갈아엎고 그러느라 지각이나 휴재도 엄청 많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독자님들의 의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쉬웠던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이 작품 5점 만점에 4.2점 드렸어요. 그래도 꽤 높네요. 네, 꽤 높이 줬죠. 왜냐면 저도 먼치킨류 소설 좋아하거든요. 답답함도 없고 정말 킬링타임 소설으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읽고 전 솔직히 책 읽으면서 머리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세상도 힘든데 내가 소설 읽을 때까지 머리가 아파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독자로서 4.2점 저는 후하게 줬어요. 하지만 저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예측 불허였지만 인물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만약 추궁 작가님이 다음 작품을 쓰실 때는 이런 클리셰들을 좀 더 없애고 자신만의 소설 속 세계를 구축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별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말 주관적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스태창 같은 거 뜨고 게임 판타지든 이런 현실 판타지든 그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런 소설을 이 작품으로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작품이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마음의 고향 같은 작품이랄까요? 제가 진짜 초초초초 먼치킨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았고. 저는 답답하면은 참을 수 없어요. 오늘 작품은 정말 좋았어요. 재밌으셨나요? 독자님들의 감상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